딱 포인트 위주로 설명할게. 자, 첫 문장은 일단 무조건 읽어야 되죠. 네. 자, 얘가 뼈가 있어. 얘가 뭐냐면 영양이야, 영양. 네. 영양이 뭔지 알죠? 네. 사슴 영양과인가? 영양이란 게 단독 생명체. 오, 충격적이야. 무슨 과일 것 같아, 영양? 보통 약간 사슴 떠올리지 않냐? 영양 그러면, 그치? 아닌가? 소과래, 소과. 소래, 소. 그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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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이래? 오. 약간 동네 북처럼 묘사되지만 싸움 잘한대. 오. 치타나 하이에나랑 싸우면 이긴대.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자, 영양의 뼈에 자, 눈 구덩이가 있는데 눈 구덩이가 어디에 위치돼 있냐면 사이드에 위치돼 있대. 자, 그 이유는 자, 시간을 많이 보내. 그치? 네. 뭐다? 머리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으려고? 풀 먹으려고. 근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바빠. 풀 먹느라. 그러면 이게 벌써부터 재진술이죠. 그치? 풀을 먹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얘는 풀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바쁘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자, 이제 포식자가 나옵니다. 포식자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싹 왔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이 영양은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시야가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래야 많은 기회가 생기겠지. 어떤 기회? 포식자를 볼 수 있는 기회. 봐야 도망을 가죠. 그치? 그리고 당연히 도망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됐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태까지 눈의 위치를 설명했는데 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치? 이게 이렇게만 보고 있어도 이게 눈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360도로 볼 수 있대. 희한한 아이네. 어쨌든 그래. 그치? 네, 그래서 거의 360도로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은 당연히 뭐다? 그렇죠. 이 눈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그러면 코가 커지고 만일 이 눈이 뼈 앞쪽에 위치한다면 그렇다면 시야가 뭐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죠. 흐려지기 때문에 자, 이 알스큐어와 동의어 좀 많이 나와요. 네, 동의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의어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동의어로는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뭐 애매모호한, 뭐 불투명한, 그치? 뭐 이런 뜻이죠. 뭐 흐릿한,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ambiguous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요 단어도 흐릿한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같은 동의어도 이제 정리해야 되지만 이번엔 반대로 반의어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어가 오히려 또 모국어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뭔가 뚜렷한, 그치? 뭐 이런 뜻이겠죠? 뚜렷한 또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뭔가 잘 보이는 투명한 네, 이런 뜻으로서 뭐 보통 클리어 정도 같은 거는 기본 어일 거고 네, 그래서 요 단어가 고등 필수 어휘 중에 하나예요. 모국어에서 많이 나와요. transparent, 네, 뚜렷한 이란 뜻이야. 애매모호하다의 반대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단어 하나 정리하시고
자, 그렇다면 뭐 긴 코가 당연히 뭐 진화적인 이점을 얻었다. 그러면 이 코는 일단 뭐야? 그냥 이그젠플일 뿐이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뭐 때문에? 눈의 위치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뭐를 볼 수 있다? 360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영양에 관련된 어떤 신체 부위와 관련된 설명이야. 그러면 신체 부위에서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진술로 많이 나온 뭐를 얘기하는 거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이게 360도 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네, 이렇게 포식자를 인지할 수 있고 포식자를 피해 도망갈 수도 있다. 됐죠? 그럼 일단 키워드가 뭐다? 눈이죠. 그러면 눈, 그 다음에 또 어디? 눈 중에 하나겠지? 그럼 나머지는 뭐 말이 안 되고. 됐지? 네. 그리고 꼭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나머지 말이 안 되죠. 그치? 네. 주로 방어하기 위한 전략. 지금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전략을 의미한 건 아니죠. 그쵸? 네. 그리고 이건 진짜 이건 모순적인 단어죠. 먹이와 포식자는 서로 대립구조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윈이네? 그치? 얘는 얘를 먹어야 살고 얘는 안 먹혀야 사는 건데, 그치? 또 윈이랄 수 없죠. 네, 이건 아예 단어 자체가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코는 이 눈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 카테고리였죠. 그치? 지금 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아니면 얘인데, 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덜 정확하대. 뭐가? 먼 곳을 인지하는 게. 지금 먼 곳을 뭐 가까운 걸 볼 수 있냐, 먼 걸 볼 수 있냐 얘기가 아니라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360도 돌려서 뭐를 보겠다는 거야? 포식자를 인지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안 그러면 뭐야? 계속 그냥 풀만 먹다가 어느 순간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포식자와 관련된 단어지 뭔가 먼 거리, 짧은 거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그치? 네, 간단했어요. 자, 5번은 조금 빨리 갈게요. 자, 5번 이제 우리 합의 추론 문제, 함축의미 추론은 항상 뭐를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주제, 문 찾기. 그치? 되셨죠? 네. 자, 18세기와 19세기가 가까워져 왔을 때 1기가 중심점이 됐다. 뭐를 하기 위해서? 요것 좀 다뤄 중요해. 우리가 보통 주관성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뭐 그런 뜻도 있어. 근데 얘는 주체성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치? 주체성. 좀 주체를 가지고 해라. 네. 그래서 현대의 주체성에 뭐가 됐다? 기반이 됐다. 뭐가? 일기가. 그래서 일기를 씀으로 인해 이제 긍정적인 표현들 나오고 있죠. 네, 합리적 그리고 비판할 수 있으며 또 세계와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가 있대. 그러면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당연히 작가는 뒤쪽에 글이 반전되지 않는 이상 이 일기에 관련돼서 당연히 무슨 내용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일기는 또한 센트럴 리디얼에, 그치? 네. 그리고 그것은 넓은 곳의 범위, 뭐가? 이런 건 이제 뭔지 알겠지? 이런 건 약간 이제 이그젠플이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정답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네, 요거는 행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있는지.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이그젠플이니까 이거 자체가 뭐는 아닐 거야? 주제는 아니겠지. 그쵸? 네. 그래서 자, disparate 주면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죠? 뭐 분열이라고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분열까지는 아니고 뭐죠?
네, 그러니까 다른이야, 다른. 그렇지? 차이가 있는. 됐죠? 네. 자, 그래서 다른 개념, 다른 사건, 다른 상황을 계속 일기를 통해서 읽다 보면 뭐가 될 수 있다? Could be rendered. 이거 해석 잘 못하는 친구들 있는데 어거지로 해석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한 단어로 be able to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야. 알겠습니까? 됐죠? 뭘 할 수 있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됐죠? 자,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뭐 자기 자신의 뭐 이야기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주체성의 형성에도 뭐 도움이 된다. 네. 됐니? 자, 즉 일기라는 건 결국 개인적이며 사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 개인에서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본인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됐죠? 네. 그러면 결국 이 글은 메인 중심 주제는 뭐야? 일기야. 그쵸? 일기의 어떤 점? 긍정에 대한 개념이겠죠? 근데 일기를 통해 뭐를 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돌볼 수 있으며 뭐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그젬플을 빼지 않아도 나머지가 너무 말이 안 돼요. 그쵸? 네, 결국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럼 대놓고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use writing이 다이어리잖아. 일기잖아. 됐죠? 나머지가 너무 말이 안 돼요. 자, 2번.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음으로 인해 본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한다. 지금 일기를 쓰란 얘기야? 남의 일기를 보란 얘기야? 일기를 쓰란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뭐 피드백을 교환한다.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자아. 네.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주제를 발전시키는 거. 뭐를 하기 위해? 글쓰기를 위한 주제를 발전시키는 거 전혀 상관없죠. 즉 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합촉임이 추론이었지만 주제문과 거의 흡사했다. 네. 그 다음 요거 플로우 문제는 쉬웠고 빈칸 틀렸더라고요. 7번 봅니다. 네. 자, 통계는 뭐가 됐다? 굉장히 체계적인 그리고 정량의 올바른이라는 뜻이에요. 즉 통계라는 건 체계적인 수집과 정량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건 누가 필요한 거야? 국가가 필요한 거래. 그치? 네. 그래서 통계는 국가가 필요하구나. 자, 이 과정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어떤 키포인트가 된다? 그렇지. 현대, 근대 국가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다. 라고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동시에 that 이하를 생각하는 건 어렵대. 어떤 거? 실제 사물이 존재하는 것과 이게 뭐라는 거? 습관이라고 관행이라고. 근데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걸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래. 그럼 이걸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죠. 그치? 특히나 only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작가가 바라봤을 때 네거티브 플로우예요. 되셨죠? 네. 즉 그러나 이게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다? 이걸 동시에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가격을 부과하고 제품을 파는 행위보다는 뭐다? 카테고리화되고 분류된 프레임워크가 뭐를 도와서 수집과 재구조를 통해서 네. 됐죠? 네. 그래서 요 단어 좀 중요하죠?
컬렉션이 수집이라는 거 정도는 알 거고, 그쵸?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어그리게이션? 유추해봐. 뭔가 모으다란 뜻이겠지. 이게 왜 컴마 엔드니까. 뭐죠? 어그리게이션? 뭔가 우리가 약간 과학은 아니고 내가 과학이다. 과학에서 어떤 걸 밝혀내기 위해 막 정보를 막 보통 수집한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수집한다라는 건 단순히 모은다는 거고, 그럼 이게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뭐를 해야 돼? 뭘 해야 되죠?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응? 그렇지. 집게죠, 집게. 뭐 써있어? 아이씨, 써있네. 아이씨. 됐니? 응.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집계를 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요건 어느 정도인지. 되셨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통계인데 아까도 재진술이야, 그치? 자, 이제 하이라이트 갑니다. 아까 분명히 통계는 누구한테 필요하다? 그렇지, 국가한테 필요하다고 했어. 즉, 이런 통계는 다시 말해 이게 통계잖아, 그치? 네, 이 통계는 누구의 목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의 목적으로 역할을 수행을 한대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종 전문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 했다? To create. 통계를 통해 이걸 만든대. 뭐 여태까지 나와도 사실 국가겠지. 국가인데 조금 더 이제 빈칸 추론으로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저쪽에 뭐야? To build trust. 그치? 그러면 요 to create과 to build가 완벽한 라임이죠. 그치? 똑같은 라임이잖아, 이게. 이거 하기 위해 이거 하고, 이거 하기 위해 이거 하고. 그치? 그러면 아까 국가를 위해 존재하기는 하는데 결국 통계라는 건 뭐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뭔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뭔가 그게 딱 정량화된 정보, 뭔가 수치, 그리고 뭔가 딱 집계 이런 걸로 지금 뭔가 뭐 A 안에 반대하는 뭐 국민의 숫자가 뭐 요 퍼센테이지고 뭐 요 퍼센테이지고 뭐 이렇게 설명해야 신뢰가 가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통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통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지금 저 A라는 정책에 관련돼서 저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거 별로라고 하던데요. 그럼 저도 별론데요.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국민들이 신뢰가 가한가? 안 가겠죠. 그치? 그래서 자, 똑같은 라임이기 때문에 to build에 이걸 만들기 위해 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라는 건 to create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는 거다? 이걸 만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치? 그래서 완벽 재진술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웠죠? 그래서 어차피 빈칸 추론인 거는 재진술만 잡아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8번은 좀 쉬웠고, 네. 9번도 좀 쉬웠고, 네. 두두두두두두. 네, 뭐 나머지는 다 맞췄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혹시 질문 이제 듣기하고 끝낼 건데 듣기 하기 전에 나는 솔직히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혹시나
맞추긴 했지만 약간 나는 좀 뽀록으로 맞춘 것 같다. 솔직히 이 지문이 뭐를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질문하세요. 몇 번? 없어? 몇 번? 아, 해 편하게. 없어요? 하진이 몇 번? 15번. 15번. 그래, 15번 폈다. 응. 느낌. 그래, 느낌까지는 알겠는데. 아, 오케이, 알겠어. 15번 설명해. 지우는? 6번? 아, 6번? 아, 오케이. 6번이 뭐지? 아, 플로우 문제? 오케이, 6번. 그 다음에 또 하율이? 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오케이, 자, 듣기 하기 전에 자, 6번부터 갑시다. 네. 자, 플로 문제라는 건 항상 뭐가 좋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나쁘다든지 뭐가 부정이었다가 갑자기 긍정이든지 뭐 이런 거 말 그대로 흐름 문제예요. 네, 그렇다면 자, 항상 이 글이 긍정으로 가고 있는지 부정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조금 잘 따져줘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국제어라는 건 당연히 어디에 의존한다? 아니, 내면화라는 건 자율성에 의존한대. 됐죠? 그런데 벌써부터 대립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라면 자, 통제를 해. 그치? 뭐와 같은 보상 또는 처벌 또는 평가. 됐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대. 일단 부정어야. 근데 어떤 걸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people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좋은 것, 가치 있다라고 여기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대. 됐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 자존감을 거드리는 압박, 처벌, 통제, 평가. 됐죠? 됐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대디아는 아니래. 그러면 1번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당연히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문장도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컨트롤 당하는 거, 통제받고 압박당하는 걸 그렇게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관련된 글이 나오면 1번을 맞죠? 그렇죠? 네. 그럼 볼까? 자, 그래서 이것이 꼭 대디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통제가 꼭 행동을 뭐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워크는 일하다가 아니라 이펙트, 효과겠죠? 즉, 그 행동을 생산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수십 년간 심리학이 입증을 했습니다. 뭐를 입증했겠어? 통제가 행동을 유발한다라는 입증을 했대. 그러면 1번과 2번은 사실상 앞쪽에 이거와 관련된 정확한 근거죠. 그렇지? 그러면 1번, 2번은 다 맞아. 아시겠죠?
됐지? 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통제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뭐 할 것 같냐면 외부적으로 규제 받던지 아니면 그의 행동을 introjected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무슨 뜻이죠? 투입이에요. 투입. 그렇지? 네. 인젝트는 무슨 뜻이죠? 유입. 인트로젝트는 투입. 됐죠? 자,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당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투입될 가능성이 높대.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뭐하지 않는다. 그 행동에 관련돼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진 않는다. 대신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그냥 외부적인 컨트롤 통제된 상황으로 남아있다고 했지. 아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 했어?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글이 but이나 however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건 flow가 같다는 얘기고 그 결과 뭐다? 그래, 사람들이 여전히 그 행동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진 않는데 그러므로 자, 부모님들이 보상, 압박 또는 달래는 거 누구를? 아이들을 뭐로부터? 숙제로부터. 됐지? 네. 자, 이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자신이 뭐 했을 때 그렇죠. 리워디드 했을 때, 달램을 받았을 때, 압박을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할 행동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즉,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컨트롤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됐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게 되게 문제가 되잖아.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막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뭐 아이를 막 폭력으로 막 하면 그 아이도 나중에 커가지고 막 되게 폭력적이 되고 이런 거, 그치? 그 얘기잖아. 되셨죠? 그렇다면 결국 이 글의 전체 플로우는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당연히 네거티브한 플로우죠. 자신의 행동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잖아. 되셨죠? 네. 그러면 자꾸 통제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자기 책임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책임감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뭘 의미하죠? 그렇지, 스스로 value, 자신의 행동을 가치 있다라고 믿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막 자꾸 외부적으로 통제를 하면 자신의 행동을 가치 있다고 판단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자신의 행동을 책임감 있게 가치 있게 지는 거에 습득을 뭐한다? 드라이브, 촉진시킨대. 그럼 촉진시킨다는 건 뭐야? 가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잖아? 아니죠. 그치? 여태까지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 통제가 자신의 행동을 이끌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쵸? 네. 그래서 drives가 아니라 본문에는 무슨 뜻이었죠? 더 악화시키다. 그치? 더 악화시키다 라는 뜻의 words였어요. 그쵸? 네, 더 악화시키다. 그쵸? 네. 자, 그러면 꼭 확인을 해야지. 꼭 확인을 해야지. 그치? 이게 플로우가 맞는, 이게 정답이라면 당연히 얘는 플로우가 안 맞지만 그렇다면 얘가 정답이라면 나머지 5번은 또 얘랑 맞아야 돼. 근데 만약에 5번도 안 맞는다? 그럼 본인이 정답 잘못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볼게. 대신에 이제 대신에 나왔어. 그러면 대신에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플로우가 바뀌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니까 안 좋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대신에 뭐다? 반대로 해라. 그래서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행동을 결정짓지 말고 합리적인 이유,
감정적 이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외부적인 통제를 맥시멈 시켜야 돼? 최소화 시켜야 돼? 최소화 시키는 게 맞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부적인 통제를 하니까 결과가 안 좋다며.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맥시멈이었어. 그럼 또 뭐야? 외부적인 통제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미니멈이 맞죠. 됐죠? 네. 그래서 플로우 문제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머리 하면, 외부적인 자꾸 통제를 하면 애가 삐뚤어져.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적으로 자꾸 막 숙제해라, 막 압박하고 막 너 이거 숙제 해야만 내가 보상 줄 거야, 상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애가 좀 합리적으로 내가 좀 숙제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됐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네. 이게 못하겠네. 자, 요거 끝내자. 이거 천천히 하고 끝낼게요. 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꼼꼼하게 읽어야죠, 선지는. 매우 디테일하게. 자, 가정해보자. 두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대. 근데 얘네가 직접적으로 모순되었을 경우에, 됐죠? 모순될 경우에 이건 저항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 저항이 서로 뭐가 된다? 힘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됐죠? 오히려 모순된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저항이 발생한다는 건 뭔가 A가 가려고 하는데 얘가 못 가. 얘가 못 가게 막아. 그러면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서로 저항하는 것이 뭐를 만들어낸다? 힘을 만들어낸다. 간단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이런 거죠. 그치? 네. 자,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디어가 있어. 어디로부터? 감각에서 오는 정보가 결합이 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대. 그치? 각각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결합되면 폼은 형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합되다라는 뜻도 있겠죠. 됐죠? 다시 말해, 그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를?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그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래. 그쵸? 네,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면 생각, 멘탈 이미지, 심지어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대.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며 심지어 감정을,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각각의 감각에서 나오는 정보의 결합이죠.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각각 감각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런 거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얘네를 뭘로 봤다? 그렇지.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테디, 정적인, 멈춰있는 이란 뜻이야. 즉, 정적인 게 아니라 서로 활성화된대.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A라는 감각, B라는 감각, C라는 감각, D라는 감각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따로야. 가 아니라 얘네가 서로 결합한다고. 서로 결합한다는 게 보다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요 단어는 뭐의 반대요? 컴바인의 대립 구조인 거고 이 단어를 컴바인으로 다시 표현한 거죠. 됐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 아이디어는 자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이 돼. 그치? 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이런 감각을 밀을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attract 주거니 받거니 이게 아까 앞문장의 interact죠. 마치 모처럼 자석처럼 끌어다닐 수도 있고 겉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됐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건 자석에 관련된 재진술이야. 그럼 비슷한 아이디어래. 비슷한 아이디어니까 뭐다? 컬러 톤도 어트랙트 할 수 있고 그치? 네. 또는 컴바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however 나옵니다. 됐죠? 자 however 나옵니다. 자 그러나 만일 두 가지 아이디어가 서로 같지 않다면 비슷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존재할 수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해서 뭔가 생겨난다는 얘기였어. 맞지? 근데 아예 다르대. 그러면 뭐 없이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치? 네. 그럼 without association은 윗문장의 뭐야? combine을 의미하며 combine은 interact를 의미하겠죠. 되셨죠? 됐니? 근데 얘네는 서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대. 여기서 왜 약해진다라는 표현 나왔지? 요게 윗문장의 다이나믹과 대립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잖아. 그치? 되셨죠? 됐지? 네.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가라앉는다? 생각 밑부분에 가라앉는다. 그래서 자 그럼 여태까지 아이디어가 같았던 경우의 예시들 그치? 비슷한 아이디어 그리고 아예 다른 아이디어의 예시들을 통해서 뭐다? 이런 두 가지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 다른 아이디어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 이게 하나의 뭐가 되기도 한다? 힘이 되기도 한다. 그쵸? 그래서 사실상 5번에 들어가야 이제 결론인 거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밀어내느냐, 어쨌든 끌어당기느냐, 뭐 밀어내느냐, 뭐 자꾸 막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재진술의 플로우로 보면 간단해. 서로 감각이 이렇게 모아서 막 활성화가 돼. 막 끌어당겼다가 막 당겼다가 왔다리 해. 됐죠? 근데 아이디어가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면 그렇다면 얘네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뭐로 설명한 거야? 모순된 상황으로 설명을 한 거죠. 됐지? 네. 아시겠죠? 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오케이, 딱 시간 다 됐네요. 고생하셨고.